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부적인 이제 그 지도력,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본격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치는 것도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개딸들이나 그런 좀 그 철험회라고 하는 희한한 민주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짝만 삐끗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원래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뭐 정치가 뭐 살아있는 뭐 생물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언제라도 이재명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도 이재명이 얼마나 당황했었습니까? 20일 넘게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뭐 단식 투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냥 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정도의 20일이 넘는 단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생쇼까지 하면서, 그리고 아예 그냥 한 명 한 명씩 붙잡고 이제 읍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나 그 체포동의안 그거 통과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읍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반란표가 나왔던 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총선 기간 동안에는 또 눈치를 봐야 되겠죠. 왜? 이재명이 뭐가 있으니까,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천이고 자시고 나발이고 이미 다 끝났는데 눈치 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얘네들이 생각할 건 뭐겠어요? 권력의 속성으로서 허수아비 같은 이재명 당대표를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다음 대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없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뭐 지방선거까지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지방선거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오죽 진짜 두려움에 떨었으면은 이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까지도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당원 당규도 지금 싹 다 바꾸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벌써부터 이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내부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그 당원 당규 바꾸겠다라고 했던 거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개정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지금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 조금 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오찬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찬까지 중진 의원들을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만나면서 스킨십도 하고 뭐 계속해서 부탁을 했겠죠, 그렇죠? 택도 없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당원 당규 바꾸는 거. 제일 문제가 됐던 대권과 당권을 분리시키는 거. 대권에 나갈 사람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유예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국에 그거 자체가 유예가 됐습니다. 개정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이 갖고 있는 파워의 모습인 것이죠. 실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추미애를 그렇게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누가 됐던 거예요? 우원식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원 당규를 개정시키는 것도 미루게 된 거. 두 번이나 지금 이재명이가 물을 먹은 상태입니다. 배는 부르실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누구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냐? 우리 그 이수진 선생님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수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천을 이번에 받지 못했죠. 공천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제 급발진해가지고 백현동 사건 그거 내가 판결문 읽어봤어. 백현동 그거 내가 읽어보니까 이재명이 유죄 나올 게 100%다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얘기를 이수진이가 공천 탈락하기 전에 했으면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가 있는데, 공천이 다 끝나고 나가리가 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백현동 내가 그 재판 나 판사 출신 아닙니까? 놀랍게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판사 출신으로서 내가 판결을 읽어 보니까 이재명이 그거 유죄가 나올 게 뻔하다 라는 식의 얘기가 총선 전에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후에 이제 나가리 되고 나오는 거니까 이수진이나 고 이수진이나 저 이수진이 또 하필이면 또 둘 아닙니까? 고 지금 이수진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수진도 그렇고 저 이수진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다 고놈인 것이죠. 그래도 지금은 일단 이수진이가 뇌가 왼쪽으로 이제 쏠려 있다가 중간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천 탈락의 효과 아닌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냐? 굉장히 독재적이고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공천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국회 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예시로 지금 들고 있는 것이 국회의장 선거. 그때도 지도부 뜻대로 안 되지 않았냐. 추미애가 무슨 뭐 추다르크라 그래가지고 미에로 합의바 이래가지고 개딸들이 미에로 화이바를 막 돌리고만 난리를 쳤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식으로 합의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조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정적인 게 총선이 이미 끝나지 않았냐? 그래서 재선 3선한 국회의원들이 아니 뭐 그때야 총선 기간 동안이야 공천을 받기 위해서 조용히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뭐하러 이재명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냐. 이재명한테 뭐하러 눈치를 봐가지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연히 뭐 안 할 거라는 게 지금 이수진의 분석인 것이죠.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이수진 선생님이 술을 끊으신 거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금 막 현세를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나 정확했던 사람이 왜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었을 때는 이 틀 속에서 계속 뭐 소주라도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티니 간 소리만 하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지금 맞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공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등등을 뽑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립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당대표로서 자기 어떤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총선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갖는 거. 그게 국회의원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배지를 내가 다냐 못 다냐. 솔직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누구 시장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국회의원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이 민주당에 대한 이런 꽉 이런 어떤 그립감을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 않고 사실상 지금 이재명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총선 때까지가 이재명이가 그립감을 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노선이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남아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사법 리스크. 계속해가지고 재판은 진행이 될 것이고 아무리 사법부가 시간을 끈다라고 할지라도 위중교사에 된 거 1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장동 백현동 그래요. 뭐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1년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위중교사도 그렇고 김문기 씨랑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두 가지에 대한 재판 같은 경우는 분명히 1년 내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재판이 쌓였을 때 과연 중진들이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수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했었던 거 연임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예측이 됐던 게 뭐냐? 민주당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게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석회의가 이번에 있었죠. 그런데 그 연석회의에서 분수령이 됐습니다. 어떤 분수령이 됐습니까? 이재명 쪽으로 확 쏠려있던 민주당이 반대로 쏠리게 되는 분수령이 실제로 됐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연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놀랍게도 누가 낸 목소리냐? 원조 친명이라고 분류가 되는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이재명 설탕만 먹다가 이빨 다 썩게 된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우리 이재명 대표는 설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쳐드셔가지고 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불량식품을 많이 지금 주워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워 먹고 있잖아요. 그 장경태가 됐거나 무슨 뭐 희한한 인간들 다 그냥 불량식품 아닙니까? 걔네들이 덕지덕지 이를 그냥 닦지도 않고 붙은 상태로 이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안 썩고 백이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설탕만 먹다가 이빨이 다 썩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미 다 썩었습니다. 쓸 수 있는 이빨이 없는 상태예요. 김영진 같은 경우는 좀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석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추가적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2017년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들 대깨문이 있었는데 지금 이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인 개딸도 그들과 비슷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약간 좀 터부시되고 있는 게 뭐예요? 금기시되는 게 뭡니까? 개딸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얘네들은 개같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뭐 물불 안 가리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안 가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애들이다 보니까 건드리지 못하는데 대놓고 지금 이제 김영진이가 누구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대깨문 개딸 두 개를 지금 다 지금 싹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대깨문이 예전에 왜 우리 의견을 듣지 않느냐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지 않냐. 지금 개딸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자기가 연석회의라고 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던 이유, 그리고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설득하기에는 이재명이 너무 지금 많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연석회의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언론 인터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좀 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더민주 혁신회의까지 집단적으로 무엇인가에 중독된 느낌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독된 느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이비 종교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김영진이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재명이 지금 파워게임을 벌일 수 있는 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누구를 지금 뭐 어떻게 이재명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천, 지방선거도 의미가 없을 텐데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렇게 패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는 계속해가지고 쌓여나갈 것이고 과연 누가 누구를 두들겨 패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주류 뭐 지금 이번에 2선도 하고 3선도 했던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난번 공천에 대한 악몽, 공천에 대한 어떤 그 치욕 이거를 되갚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